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은 중세의 문화를 함께합니다. 자, 중세의 문화 지난 시간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이번 시간은 고려 시대에는 이런 과학기술, 이런 건축물, 이런 문화재가 있었구나, 이 내용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이어집니다. 세 번째 내용이죠. 과학기술의 발달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과학기술 하면 당시에 왕의 권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학기술을 통해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농업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조선시대의 농업기술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고려시대부터 정리해 놓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과학과 천문학, 의학을 정리할 건데요. 자, 먼저 과학은 먼저 고려시대에는요. 잡과를 실시했었죠. 여러분,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또 한번 기억합시다. 문과, 그러니까는 제술과와 명경과가 있었고요. 승과가 있었고요. 잡과가 있었는데요. 이 잡과를 실시하는 목적은 여러분, 기술직을 채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술직. 그래서 교재에 써 있습니다. 유학, 서학, 산학 등을 교육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천문학이나 의학, 인쇄술, 삼감기술, 화학, 제조 기술까지도 교육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부분의 그 연구나 공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잡과를 실시했고요. 두 번째 여러분 천문학인데요. 천문학은 여러분 이제 별자리입니다. 역법을 계산하는 건데 천문관측과 그리고 역법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이 역법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져오기도 했냐? 두 번째 줄에 밑줄 그을게요. 원의 수시력을 수용하기도 했었죠. 원나라의 그 수시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당시에 천문학도 있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고요. 자, 의학을 가르쳤던 곳은요. 어디냐? 태의감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술직이죠. 이제 의과를 실시했고요. 이때 만들어졌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 이름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향약 구급방. 조선시대에도 의서가 2개 나옵니다. 이제 크게 보면 3개 정도 되는데요. 그 조선시대의 의서와도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향약 구급방이라는 의서는 언제다? 고려시대다. 요거 하나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쇄술인데요. 여러분 인쇄술은 요거 2개만 쓰고 갈게요. 목판 인쇄술 하나. 그리고 목판에서 발전해서 이제 뭐가 등장합니까? 금속 활자죠. 자, 목판은 나무에 글씨를 새기는 것인데요. 불편했죠. 왜냐면 종이 한 장마다 다 따로따로 판을 새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목판의 경우는 우리가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유물을. 그게 뭐냐? 교재에 적어주세요. 대표적인 목판 인쇄술하면 여러분 팔만대장경. 고려시대 거는. 통일신라에서는 무구정광 대다란이경도 배웠습니다. 가장 오래된 목판 인쇄물이지만 고려시대에는 초조대장경, 팔만대장경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금속활자로 발전을 합니다. 금속활자는 여러분 서양보다 우리가 200년 빨랐다라고 했는데 이 금속활자의 경우는 상정 고급 예문이 가장 오래됐지만 현재 전하지 않고요. 금속활자 중에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은 직지죠. 직지, 심체, 요절. 요게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주에 가면 고인쇄 박물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직지가 인쇄됐기 때문인데요. 자, 이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인쇄술도 발달을 했고요. 인쇄술의 발달은 조선시대에도 이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고려시대 목판에서 금속활자로 발전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인데요. 여러분, 농업기술은 요거 하나 줄 칠게요. 권농정책. 정부에서 백성들에게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먹고 살 게 농업이죠. 왜? 토지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고려시대에도 농업은 크게 발전을 했는데요.
농업은 농민 생활의 안정 그리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농업 기술도 발전하게 되는데 첫 번째, 토지의 개간과 간척이 이루어졌습니다. 못 쓰는 땅, 황무지, 묵은 땅 이런 것을 개간했고요. 또 저습지, 강화도가 이때 간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척 사업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와 이때부터 이루어졌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토지의 개간, 황무지, 묵은 땅을 개간을 했고 저습지, 강화도가 이제 써 있는데요. 이곳을 간척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 못 쓰는 땅을 개간 사업을 하거나 이제 개척 사업을 하잖아요. 이 기간에는 세금을 면해주기도 했습니다. 고려 시대에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수리시설인데요. 수리시설은 여러분 저수지죠. 저수지 축조. 그래서 김제의 벽골제 이와 같은 것들이 당시에 이제 개축, 다시 이제 정비를 했고요. 해안의 방조제와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면서 수리시설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업기술이 발달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밑줄 그을게요. 농업기술은 1년의 일작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기에는요, 여러분 직파법이 실시됐고요. 남부지방에서는 무슨 법? 이양법이 보급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양법이 모내기입니다. 모내기. 그래서 당시에 말기에 남부지방에서는 이양법이 보급이 됐고 또 이제 밭농사의 경우는 2년 3작. 그러니까 원래 1년 1작이 기본이라 했죠. 밭농사의 경우는 더 자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도 늘어나게 됐고요. 또 당시에 이제 우경. 우경은 여러분 소를 이용해서 쟁기질을 하다 보니까 깊이 가는 게 더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됐고요. 여기에서 이제 12법도 발달하게 됩니다. 여기 12법. 12법은 여러분 거름을 주는 건데요. 옛날에는 이제 가축이나 사람의 배설물로 거름을 이용했습니다. 이때부터 가능해졌고요. 이제 녹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콩과 작물을 재배한 다음에 갈아 엎는 거죠. 그래서 이 녹비법이라고 하는 것도 농업기술에서 함께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농사를 지을 때 책은 안 읽어? 읽어요. 농업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하잖아. 그래서 당시에 농서가 도입이 됐는데 이거 구분합니다. 농서는 우리가 만든 책은 없고요. 원나라의 책을 가져왔습니다. 원의 농상집요라는 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농사를 짓게 됐고요. 또 목화의 재배는 여러분 알죠? 문익점이 부통에다가 목화씨를 가져와서 이제 재배를 했는데 그 원래는 문익점이 재배한 목화는 다 죽었대요. 장인어른이 재배한 게 이제 싹을 트면서 이제 목화 솜이 몽글몽글 생겨났는데 목화를 재배하면서 여러분 고려시대부터 백성들의 무엇을 개선했다? 의생활을 개선하게 됐죠. 추운 겨울에도 이제 누비못 이걸 입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기술의 발전을 살펴봤고요. 화약과 무기도 제조를 하게 됩니다. 고려 말기에는 누가 등장했냐, 여러분? 최무선이죠. 최무선은 화통도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이제 화약을 만들고 이것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최무선의 집안은 3대가 다 화포 연구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최무선 이후에 조선시대까지 최해산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화포 연구를 하게 되는데요. 최무선이 화포를 만들어서 어디에서 활약을 했어? 바로 진포대첩에서 왜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 이러한 화약도 만들었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고려시대의 과학기술의 발달은 마무리됐고요. 이번에는 예술로 갑니다. 귀족 문화. 자, 왜 귀족 문화일까?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고려시대의 지배층은 문벌 귀족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족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발달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불교가 큰 역할을 합니다. 불교하면 여러분 좀 화려하죠. 불상, 불탑, 사찰, 그리고 무늬 뭐 이런 게 되게 화려해요. 그래서 이러한 화려한 불교 문화와 함께
귀족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문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에는요, 한문학이 발달을 했는데 광종 때 과거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문학이 크게 발달했고요. 또 성종 때는 여러분 유교 이념으로 나라를 다스리면서 문치주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문이 크게 보급이 되었는데, 자, 이 과정에서 한문학은 원래는 중국의 형식을 모방했어요. 중국을 따라하는 이런 형태였다면 여기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독자적 성격. 그래서 이 한문학이 고려시대의 과거부터 시작해서 발달하게 됐고, 또 여기에서 이제 향가, 향가는 균여의 보현 십원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보현 십원가. 그런데 향가는 이제 점점 쇠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에는 한시에 밀려서 아예 사라지게 됐고요. 자, 중기가 되면서 여러분 이제 귀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족들은 여러분 막 시를 읽고 시조를 나누고 이런 모습, 주거니 받거니 이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귀족들이 등장하는 중기부터 본격적인 시조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중기 때는 한마디만 적고 갈게요. 수필 형식의 저술이 이루어졌다. 수필 형식으로 글을 쓰는 모습이 나왔고요. 또 하나, 굵은 글씨 제목만 밑줄 그을게요. 새로운 문학 경향이 등장했는데 형식보다 내용에 치중하는, 형식보다 내용 중시. 그러니까 과거에 처음에는 중국의 형태를 많이 따라갔잖아요. 독자적인 성격을 띠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무신 집권기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또 한 번 변화가 있었는데, 여러분 후기에는 이제 문벌 귀족들, 무신들 다 이제 물러나고 권문세족과 신진 사대부들이 나타나는데, 신진 사대부들과 민중 중심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신진 사대부와 민중. 그래서 이들이 활약을 하면서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한사학문학. 이게 뭐냐면 수필문학이나 폐관문학, 한시 등이 발달하게 되고요. 또 여기에서 이 신진 사대부들이 누렸던 사대부 문학. 사대부 문학은 한번 읽고 갈게요, 여러분. 향가 형식을 계승한 경기체가에다가 유교 정신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거. 여러분도 들어봤던 거. 대표적으로 관동별곡, 죽계별곡, 국어 시간에 우리가 배우셨던 작품들이죠.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이제 민간에 전해오는 그 전래동화 같은 거 있죠. 이것들을 한문으로 고쳐서 쓰는 폐관 문학이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민중 문학이라고 하는데 소교라고 하는 거. 고려시대의 노래를 여러분 소교라고 하거든요. 장가가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장가의 대표적인 거 써있죠. 우리 청산별곡, 가시리, 쌍화점 이런 것들 다 국어책에도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품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 고려시대는 일단 귀족들을 바탕으로 문학이 발전했는데 대부분 이제 시조라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조들 기억하시고요. 자, 건축은 여러분 우리가 할 얘기가 좀 많죠. 고려시대의 건축물은 시험 단골 문제입니다. 탑이랑 그리고 사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자, 먼저 고려시대의 건축은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궁궐과 무엇? 사원 중심이다. 사원, 특히 절입니다. 절을 많이 지었는데요. 이 절을 짓는 양식이 두 가지 형태였습니다. 먼저 봉정사 극락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심포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 기둥을 받치는 공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공포가 일종의 조금 장식을 한 것처럼 생겼어요. 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는 게 주심포 양식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적어주면 공포가 기둥 위에만 있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정사 극락전이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줄에 부석사 무량수전과 수덕사 대웅전도 있는데요. 이것들도 모두 다 무슨 양식이다? 주심포 양식. 그러면 주심포만 있냐? 아니에요, 여러분. 교재에는요, 밑에 줄에 디귿에 써 있는데 저는 여기 안 썼어요. 체크만 하고 가면 성불사의 응진전이라고 하는 곳은 다포 양식이에요. 다포 양식은 다 공포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둥 위에만 있으면 주심포라고 했죠. 기둥부터 전부 다 공포가 있으면 다포 양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직하고 있는 문화재는 주심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뭐가 나오냐? 주심포 양식이 많이 나옵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이랑 봉정사 극락전 두 가지 기억하시고요. 자, 탑은 여러분 많이 달라졌습니다. 신라시대는 여러분 탑들이 다 몇 층 탑? 3층인데 원의 영향을 받기도 했고요. 고려시대는 일단 초기부터 탑의 형태가 다각, 다층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월정사 8각 9층 석탑. 각이 8개고요. 층이 9개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로 가면서도 이제 탑은 길어지는데 더 높아지는데 일단 신라시대와 가장 큰 차이점 우리가 다양한 형태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또 승탑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선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승탑은 통일신라부터 배우셨죠. 부처님의 사리를 보관하는 거 고려시대에도 이 승탑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불상인데요. 여러분, 불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좌상, 입상 이런 불상이 아니라 석굴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교재에는 이게 이제 내용이 약간 부족해서 제가 따로 쓸 건데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조형미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석굴들이 대형으로 제작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파주 용미리 입상 또는 광주 충국리 철불 빼고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머리는 이만해요. 두상은 근데 어깨 엄청 넓은. 왜 그렇게 만들었냐? 이 대형으로 제작한 이유는 웅장하고 거대함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 웅장하고 거대함을 과시할 거야? 이 석불들은 여러분 대부분 지방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으로 제작하면서 무엇을 과시하냐? 지방 세력의 크기를 무엇하려고?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파주에 용미리 입상 있어요. 가서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좀 무섭다라는 느낌? 좀 너무 크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거대하고 균형미는 없지만 웅장해 보이고 이러한 모습으로 당시에는 불상을 많이 만들었고요. 광주 충국리 철불은 말 그대로 철불입니다. 그래서 하나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는 정리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청자와 공예, 글씨와 그림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 뭐 청자, 자기 하면은 고려시대는 무슨 청자? 고려청자가 대표적이죠. 근데 여러분 고려시대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감청자만 얘기하시는데 상감청자는 상감기법을 이용한 겁니다. 상감기법. 그래서 상감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거 아니죠. 고려인의 독자적인 기술이에요. 원래 자기 만드는 기술은 이제 송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시에 독특한 미를 완성했는데 그게 바로 밑줄 그어주세요. 12세기 중엽에 상감청자가 발달했고요. 이 상감청자가 유행하다가 고려 말기로 가면서 뭐가 등장하냐? 분청사기라고 하는 게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청자와 분청사기를 고려에서 조선으로 가는 과정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속공예는 여러분 은입사 기술. 은을 입히는 겁니다. 은박지 붙인 것처럼. 그래서 청동, 은입사, 포류, 수문금, 정병.
굉장히 화려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밑에 나전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공예에다가 마지막에 하나만 적어주시면 이것들은 전부 다 누가 누렸던 거다? 귀족들. 그래서 귀족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한마디만 쓸게요. 이런 문화는 다 귀족들이 누렸던 문화예요. 화려하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서예와 회화. 이것도 역시 귀족들이 누렸죠. 자, 대표적으로 이제 서예는요. 구양순체와 탄현의 글씨가 유명했습니다. 구양순체 그리고 탄현. 이 사람이 대표적이었고요. 자, 회화는 여러분 그림인데요. 고려시대는 도화원에 소속된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사람이 예성강도를 그린 이령 그리고 이광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회화는 요걸 하나 적어줄게요. 불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불화. 불교 관련 그림. 그리고 이제 그 신진 사대부들이 등장했던 후기에는요. 여러분 사군자와 같은 문인화도 등장을 했는데 일단 고려시대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양류의 수월 관음도 뭐 이러한 불화가 유행을 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공민왕이 그렸던 그림도 하나 있습니다. 천산대렵도. 이런 것도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은요. 아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악은 송에서 이제 수입된 대성악을 궁중음악으로 발전시킨 거고요. 상악. 그래서 음악은 여러분 아악과 향악이 있었다.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시대까지 중세의 문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중세의 문화에서 우리가 사진 자료를 본다면 요거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사진이 없어서 준비했고요. 팔각 9층입니다. 여러분 다각 다층탑이고요. 나중에 원의 영향을 받아서 원각사지 10층 석탑 뭐 이런 것들도 나와요. 경천사 10층 석탑 고려와 조선까지 이어지는 탑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여러 기에서 이제 정리를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제 농업기술하고 건축 그리고 하나씩 기억하신다면 자기, 상감청자 요거 그 다음에 뭐 은입사 기술 이런 용어들은 고려시대에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 중세의 문화가 끝났습니다. 문화 파트는 부담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시험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진 않습니다. 그냥 중세에는 이랬습니다 까지만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화는 더 중요합니다. 조선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까지 배우셨던 중세의 문화를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와 비교하면서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근세, 조선시대 공부하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